안녕하세요. 뉴빌드 남경혁 대표입니다. 우리 오늘은 마루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제가 파헤쳐 보기 위해서 마루에 정말 조예가 깊으신 우리 마루 박사 안상균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정마루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현재 마루 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실제 박사 학위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루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정보를 좀 전달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각 분야의 전문가의 정말 고수분들 찾아서 또 그분의 정통하신 분들 찾아서 고객분들께서 생각하는 또는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Q&A식으로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라는 심지로 기대하게 되고 이번이 1탄이 됐거든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하죠. 특히나 고수를 모셨다고 해가지고 상당히부터 이제 긴장이 좀 되는데요. 마루 쪽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알고 있는데 이제 대표님은 인테리어 쪽 관련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과연 마루 만났을 때 정말 심도 깊고 어떤 필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뉴빌드. 전공지는 질문 좀 네. 해주시도록 할 텐데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음. 고객분들하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취향이 다 달라요. 그렇죠.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요즘 소비자들의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2021년 트렌드는 또 어떻게 될 건지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 마루 트렌드 하면요. 벌써 이제 계속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 중인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화이트 인테리어가 굉장히 인기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와서는 그 내추럴한 색감을 많이들 찾으세요. 그러니까 오크면 오크, 애쉬면 애쉬, 그냥 본연의 색깔을 좀 원하시는 것 같고요. 넓고 길어지는 패턴을 이 마루에서 많이들 그걸 찾으시더라고요. 많이 찾는 거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넓은 그 웅장한 느낌과 또 넓어지면서 오는 그 고급스러움이 아무래도 그 인기 비결인 것 같아요. 폭도 넓고 그렇죠. 길어지는 형태의 마루를 많이 찾는 것 같아요. 125폭에 1200이 가장 넓고 길거든요. 요 사이즈도 점점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우리 그 마루에 대한 사항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 오늘은 제가 질문 내용 좀 선별해 왔어요. 그 내용들에 대한 것을 조금 다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네. 요즘 SB 마루를 찾으시는 고객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 SB 마루가 어떤 마루고 일반적인 강마루 차이가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 SB 마루라고 하면 이라고 이제 하는 업체에서 나온 그 HDF라고 하는 그 보드형 판을 기반으로 한 일종의 강화마루 HDF에다가 그 내수성을 좀 첨가해서 바닥에 접착시키는 형태가 바로 SB 마루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강화마루라고 하면 텀버리즘 현상이 또 생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수축 폐착 때문에. 그렇죠. 습기에 약하니까. 보완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습기에 대해서 좀 더 내구성을 갖췄다. 그래서 움직이는 수축 팽창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닥에 부착시킬 수 있다. 아무래도 HDF 고밀도 보드판이다 보니까 찍힘이나 긁힘에 있어서는 다소 확실히 좀 더 유리하다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직도 습에 좀 약하지 않은가. 그럼 예를 들어 물 청소 보통 하시지 않습니까? 입조할 때 물 청소를 갖다 바닥에 하게 되면은 이 끝에 부분이 확실히 좀 부푸는 현상이 아직까지도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 대략적인 내용은 일단 알겠고 네. 합판의 안전성 부분에 대한 걸로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간단하게 덧붙여서. 이제 합판이라고 하면은 얇은 베니 합판을 뭐 5겹이나 7겹 이렇게 붙여놓은 어떤 그런 나무의 특수성인 그 수축 팽창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합판 아닙니까? 그 MDF 기반보다 좀 다른 게 있다면 아무래도 습도를 좀 머금고 배출하는 기능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MDF 기반으로다가 강화마루 접착식이라고 한다면 수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배출 기능이 약하니까 좀 아쉬울 수 있겠다. 그리고 합판은 확실히 그 나무의 수축 팽창과 뒤틀림 등을 확실히 좀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요즘 이런 질문도 많아요. 마루를 시공할 때 기존 마루를 반드시 철거해야 되나? 기존 마루 있는 상태에서 철거를 좀 안 하고 그 위에다 덧방 시공하는 거는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이 많은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덧방을 하게 되면 유리한 게 아무래도 철거 기간 그리고 철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고요. 철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소음도 어쨌든 절감이 좀 되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기존의 마루가 온전한 상태라고 하면 그래도 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기존 마루가 예를 들어 습기가 이미 머금어져 있어서 좀 썩었다든가 곰팡이 좀 생겼다든가 그 위에 덧방을 하게 되면 그게 그 고스란히 좀 전염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덧방이 우선은 아니에요. 그래도 저희가 마루 쪽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우선은 철거하고 시공해 주는 걸 첫 번째, 그리고 도저히 상황상 철거를 하는 게 불편하시다 하면은 덧방이 차선으로 갔다가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세 번째 질문. 이건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헤링본 시공하시려는 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헤링본 시공에 대한 장단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평형대에 따라서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시공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비용적으로는 뭐 로스에 대한 걸 어떻게 생각해서 비용이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거. 해외여행 많이 가셨던 분들, 특히 유럽 쪽 많이 가셨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호텔이나 박물관 맞아. 이런 데 가면은 헤링본 많이 깔려 있거든요. 일자보다도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어떤 그런 헤링본 방식이었는데, 그 헤링본 방식의 그 감성, 유럽 감성, 그리고 어떤 좀 더 고급스러워지는 그런 느낌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어떤 기능적인 장점은 뭐 특히 뭐 말씀드릴 건 없지만, 디자인적으로 만족도가 좀 높은 것, 다른 인테리어들 쪽보다도 바닥에다가 힘을 주시려 하시는 분들이 비용을 조금 더 추가해서라도 헤링본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그렇죠. 같아요. 아무래도 단점이라고 하면 가격이죠. 아무래도 가격이 좀 더 비싸지니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대충 한 일반적인 시공보다 10% 15% 또는 많게는 한 20% 정도. 가격 상승이요. 그리고 시공 기간도 조금 더 늘어나잖아요. 원래는 한 20평대 기준으로 일자 마루 같은 경우 하루면 뭐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시공인데, 헤링본 같은 경우는 이틀까지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생깁니다. 몇 평 기준? 한 저희는 35평에서 한 40평 정도면 한 이틀 잡으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려요. 이런 점도 많아요. 우리 마루 시공 시에 수평 몰탈 작업을 꼭 해야 되냐 이런 질문도 많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시 이것도 가격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 뭐 셀프 레벨링, 뭐 또 몰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물론 해놓고 하면은 그 마감선도 깔끔해지고 어떤 규격도 좀 완만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고 보기는 하지만요. 20년 이상 된 오래된 아파트 보면요, 예전에 그 손미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손미장 하다 보니까 이 구배가 워낙 좀 심하게 되다 보니까 그때는 몰탈을 하는 게 아무래도 그 전체적인 인테리어의 그 깔끔함을 좀 더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문턱 제거를 한 순간부터는 기계 미장을 보통 한단 말이에요. 기계 미장 하는 경우는 그래도 굳이 뭐 몰탈까지 필요하겠는가. 그래도 뭐 어떤 필요한 부분은 부분적으로 좀 시행할 수 있겠지만, 전체로 하게 되면 비용적인 부분이 항상 걸리게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수평 몰탈 작업을 하더라도 대략 한 20평 기준으로 보면 가격대가 100만 원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분 일단 확인하셔야 되고, 다음 질문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요, 층간 소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네. 고민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LG 소리장 같은 경우 제품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마루인 경우에도 어떤 층간 소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뭐 제품들이 있는지. 상당히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그 마루에서 좀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마루는 있느냐. 사실 어떤 그런 기능적인 그 부분을 이 천연 목재에다가 같이 추열을 시킨다는 게 쉽지만도 않고요. 기존에는 뭐 코르크 어떤 타입을 가지고 바닥에다 붙여서 시공하는 것도 있었는데, 층간소음의 효과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별도의 소재를 사용을 해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마루를 아직 개발은 못한 단계지만요. 그럼 그 정도에서 이번에 한번 개발해 보시는 건 네, 항상 저희가 그 스터디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천연 목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나무를 쓴다는 거는 천연 소재를 즐기고자 하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타 소재를 섞는다는 거 층간 소음이라는 걸 또 줄여주시는 데 보면 한계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소음을 줄여야 된다고 하면 그건 또 어떤 장판에, 두꺼운 장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장판 개념으로 또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리고 뭐 부정마루에서 개발이 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찾지 않을까. 비용이 근데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겠죠. 요거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마루가 실질적으로 표면 자체가 이렇게 단단하지 못하잖아요. 네. 생활 스크래치나 아니면 찌꺼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익히 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막 메꿈제, 네. 뭐 크레파스형이나 튜브형이나 뭐 이런 형태들 많은데, 이런 거 말고 좀 약간 우리 박사님만의 노하우 또는 뭐 쉽게 소비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조금 더 편리하게 한다면 마루용 터치펜 같은 게 좀 있어요. 색감이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광펜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쓱 칠하게 되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흡수가 되면서 색감이 그래도 비슷하게 좀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메꿈제마저도 좀 불편하시다면 이런 터치펜을 뭐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아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You build. 거실의 타일과 그리고 마루 둘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걸 할지. 물론 이제 가격적인 지점에서 봤을 때는 타일과 일반 강마루에 대한 비교는 사실 좀 힘들어요.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면, 물론 개인적인 어떤 호불호가 좀 갈리고 개인 취향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박사님 생각에는 정말 그야말로 그 개인의 그 호불호에 따른 선택이실 것 같은데요. 그 타일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간 자체를 상당히 어떤 고급의 느낌을 연상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루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어떤 자연 친화적인, 그리고 좀 더 그 목재에서 느껴지는 그 감성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아마 연상하실 것 같은데, 요새는 포세린 타일도 많이 쓰시게 되는데요. 좀
단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넘어지게 되면은 좀 크게 다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크게 안 위험도. 다치나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나름대로의 쿠션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하시면 되는 거죠. 네. 요새 그 스팀 청소기 있잖아요. 네. 스팀 청소기 마루에 쓸 수 있나요? 써도 되나요? 음.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보통 뭐 마루 위에다가 이렇게 한참 올려두고 열기 이렇게 확 올라오게 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네네. 그럴 때 마루가 손상이 되지 않나. 그리고 물이 묻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없다. 네. 근데 이제 그 정도에 따라 틀릴 텐데요. 아무래도 뜨거운 열기가 나오다 보니까 기존 마루 뭐 필름이 됐든 실제 뭐 천연 마루가 됐든 이제 도료가 또 위에 덮여져 있으니까 갑자기 전화 와서 전화 받는다고 음. 스티커 쳐놓은 상태에서 전화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이게 마루라는 건 결국 천연 소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뜨거운 열기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만 놔두면 이 정도면은 이 마루가 아니라 어떤 소재를 놔도 문제가 되겠다 정도만 아닌다면, 근데 이제 예전에 강화마루 시절에는 이게 습에 좀 약하다 보니까 그때는 스팀 청소기나 물걸레를 절대 금지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합판 계열의 사용 시에는 뭐 물걸레질이나 스팀 청소가 크게 좀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아직도 강화마루가 네. 아직도 판매가 되고 있고 설치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강화마루는 좀 어떻게 해요? 강화마루는 아무래도 좀 더 주의를 해주셔야죠. You build.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저 혼자 진행을 해도 되지만 또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께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제 생각에 다른 부분들도 있고 또 좀 더 좋은 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이제 물론 이제 마루를 생산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그 텍스트적인 어떤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는 없지만요. 아무래도 실무에 계시는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른 의견이 있을 것 같아갖고 뭐 그런 것들도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구정마루도 유튜브 채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래 하지 마시고요. 네. 정말 짧게 알겠습니다. 채널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구정마루에서 운영하는 구정마루 유튜브, 그리고 지금 저희 마루 박사가 진행하고 있는 안상균의 보이는 라디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구정마루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안상균 과장님, 마루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영상 참고하셔서 우리 어떤 인테리어 하실 때 많은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다른 분야의 고수님을 찾아서 다시 한번 인터뷰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